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는 뉴스 테이블입니다. 오늘 한전 듀오와 함께하죠.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지역 인근 부산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곳도 부산이기도 했었고, 그 전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민생 토론회 때문에 또 부산이 또 한번 주목을 받았고,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을 양극 체제로 키우겠다,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데 정부가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선부터도 그랬고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이제 부산 시민들을 달래는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대통령이 견제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야당 측에서는 이제 관건 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풍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 보고 싶네요. 새해 들어서 예. 지난 1월부터 업무 보고를 국민과 함께 소통 구조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관건 선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볼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민생 토론을 개최한 것은 이제 부산을 물류나 아니면 금융 그리고 첨단 산업에 어울리는 세계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전폭적으로 지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관건 선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정부, 지방정부, 국회가 관변단체나 기관청의 조직 및 구성원 또는 국회 정당 및 정당의 조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선거에서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상현 의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본인 같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관건 선거죠. 관건 선거다. 네. 예. 사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언제 내려오겠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러고 보니 갑자기 들은 것 네, 같기도 해요. 갑자기 내려오시겠다고 들었고요. 예. 토론회라고 한다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섭외돼 있는지 관계자분들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 내용조차도 부처 내 합리성이라든지 특히 저희 야당하고도 조율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다 하겠다. 본인만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총선을 위한 내용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민생 토론의 내용에 네, 있어서도요. 네, 민생 토론이라고 한다면 정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예. 본인 이야기만 하고 정책, 그러니까 선거용 정책만 예. 얘기하고 예.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통령 민생 토론회가 11번째라고 하고 앞서 네네. 10번은 모두 수도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시대 민생 토론회 계속 이어가겠다. 네. 현장 행보 계획을 밝혔는데, 그러면 그래도 지역 발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아닙니까?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자리로 보진 않는다. 네, 선거용이고 관건 선거다. 네, 관건 선거고 지금 느꼈을 때는 부산이나 경남 이 부유경지대가 예전에 비해서 죄송한 말이지만 여당 지지율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 지지율하고 많이 격차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고 최근 들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급한 불 끌어오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대목은 잠시 후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낙동강 벨트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겁니다. 같은 네,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고. 정기풍 의원은 어떻습니까? 민생 토론에 있어서 관건 선거다라고 한상현 의원은 말씀하시고 뭔가 내용도 크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수도권 민생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연장 선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는 길이 좀 다르지 않나? 오히려 수도권에 더 집중을 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 본인이 이제 4번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방 시대를 열게 되면서 수도권하고 가까이 가는 것은 오히려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고 다 누구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 그 당에서 주장을 하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국민과의 민생 토론을 하니까 예. 마치 이게 관건 선거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들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우리가 네. 계획을 세우면 5개년 계획들을 큰 계획들은 다 세부 계획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예. 저번에 잠깐 들어봤는데 장병 관련된 것도 200만 원 준다는 내용도 세부 계획 전혀 없이 그냥 200만 원 하사가 있고 계급이 다 있을 건데 200만 원만 던져놓고 그 내용들은 한참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잠시 후에 다룰 의대 증원 같은 케이스도 네. 예, 그냥 무조건 구체적인 내용은 질러보고 없다. 예. 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 물론 이 지금 던지신 내용이 나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네.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던지는 주제만큼은 네, 긍정적이라. 당연하죠. 뭐 의대 증원도 당연히 바라는 예. 내용이죠. 예.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세세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총선 용으로만 던져놓고 김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던져놓고 사그라들고 잊을 거야. 이런 식의 던져놓는 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항상. 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네, 좀 말씀 지켜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자는 말씀.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서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에서 또는 국민들이 합의하에 또 여야가 계속해서 뭐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일단 의제를 던져놔야만이 예. 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야당 측에서는 이제 총선이 이제 50일 남았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는 것 같기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하고요. 아마 너무 이제 조급성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모습은 듭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주시는 알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읽어드리면요. 복돌이님은 제가 처음 뵀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억수로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이미래님은 말로만 하는 민생 이렇게 좀 엇갈린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부의 의중이라든지 또 행보에 대해서 물음표를 우리가 다는 시선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경남을 비롯한 우리 지역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부산과 울산, 경남 이 부울경에서 3만 명 넘게 서울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을 떠나 10명 중에 7명, 8명은 2030 청년층이었고 주된 이동 사유가 일자리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지역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상현 의원님? 이런 얘기를 저희가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죠. 저도 이제 예.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고 있는데 지역에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아마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유치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우리 내에서 먼저 좋은 인재부터 예. 만들어 놓고 토질부터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예. 근데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하지만 정기표 의원 어떻습니까? 예, 지역 인재들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것은 예. 결국은 일자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옵니다 지표로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울경 지역,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들의 어떤 본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올해 창원공단 설립 50주년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 예. 50년 세월 동안에 우리 경남 경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계 전반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경남을 찾아와서 일자리를 찾고 또 정주도 하고 여기서 학교도 보내고 지역 인재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예. 지금 수도권이 비대해진 것은 단지 지금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모든 그 원동력들이 다 수도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된 것이지. 그러면 그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좀 붕괴시키고 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방 시대를 주장하면서 예.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번에 첫 자체가 단추를 깼습니다. 하나씩 바꾸겠다 예. 그런 의지의 표현이랍니다. 그러면 예. 그 지방시대 민생 토론회 돈다고 했으니까 경남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들은 바는 없으시죠? 정확한 날짜라든지. 날짜는 정확하게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까지 예.
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방시대에 관련된 이슈들을 예. 아마 선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네요. 정기풍 의원님부터 여쭤볼 텐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할 수 있는 그 민생 토론의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노동 현장에 예. 건전화를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경남이 그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예. 그 또 한 가지는 지역 의대 신설 문제.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확충이 됐을 때 예. 그 의사를 어떻게 하면 지방에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 정주시킬 수 있는가. 예. 그런 것을 대통령께 정책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바로 이제 의대 증원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한상현 의원은 좀 어떤 걸 물어보고 싶거나 혹시 뭐 따지고 싶은 게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예. 따지면 저 끌려나갈까봐 그러지는 아, 예. 않을 거고요. 한상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예. 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저는 같이 꼭 질문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예.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잘 될 거니까 아마 우주항공청 관련돼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해보고요. 만약에 오신다면? 네, 예. 3월 초경에 오실 예.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이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건 항공 분야에서 MRO 부분이라든지 예. 이 부분에 좀 더 집중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가덕도와 연계돼서 이제 MRO 부분도 그렇고 개인 항공 부분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좀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경남이 선도 주자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청년 부분이 예. 신성장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남에 더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당연하죠. 예, 예. 너무 이렇게 예전 부분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그 의대 정원 확대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꺼냈던 의대 정원 확대 카드. 여기서는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위기라든지 그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함께 파볼 수가 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 그러니까 경남의 리더는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 발표 이후에 지역대학 의대 정원 조정, 의사 양성 권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던진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파고 들어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박안수 지사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예. 의대 증설 부분이라든지 정원 확대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다면 지역 인재들을 충분히 그 수도권에 뺏기지 않고 예. 지역에서 의대 신설이나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의사를 확대할 수 있겠다 예. 이런 뜻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자치의대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예, 6년 동안 그 자치의대에 이제 그 수련이 과정까지 끝날 때까지는 예. 지자체가 다 전액 국비 지방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9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어떤 의료 격차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기풍 의원에 대한 이 관련 말씀도 뭐 덧붙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승 의원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에서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예. 2025년부터 저희가 라이즈 사업, 즉 교육부의 50% 예산을 광역자치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교육부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의대도 당연히 가져와서 예.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수 의료라든지 예. 중심 내용들은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박완수 지사님 내용에서도 빠져 있기 정부 때문에 발표뿐만 아니라 박안수 지사의 네, 의대 발언이고요. 증설이 물론 핵심이지만 그 핵심보다 더 핵심은 그 의료 인력들이 예. 여기에 거주하는 것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네. 박 지사도 이제 정부가 언급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방침보다는 지역 정착 이 네. 강화책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이제 정부는 60% 높일 방침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또한 부족하다. 80%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졸업 이후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의사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역 의대가 생기든 또 지역의 의대 입학생 늘리든 남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걱정을 좀 말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의료 수가도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되고요. 예. 네, 필수 의사제, 지역 필수 의사제든 뭐 공공 의사제든 꼭 해야만 여기에 정주하게끔 만들어야죠. 전반전 마무리까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 있는데 그것도 좀 개인 의견 듣고 싶더라고요. 지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계가 많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학 정원을 2,000명을 더 확대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반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료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여러 가지가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금방 한상현 의원님이 얘기했던 지역 필수 의사제 마찬가지로 예. 지역 필수 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산부인과라든지 소아 청소년과 또는 응급 의료과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전공의 수련의 과정에 계신 분들도 예. 이구동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분야는 하지 않고 왜 선호하는 분야로만 예. 이렇게 의사를 확충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집권 정부에 따라서 네. 의료계가 대응하는 게 좀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씁쓸하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든 어떤 정부든 정말 국민들께 필요하기 때문에 예. 강력하게 밀어서라도 좀 꼭 실현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든 우리 어떤 지역이든 그 의료 격차가 꼭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나 동부 경남 대비 또 서부 경남을 바라보면 그럼요. 아무래도 의료원에 있어서 네. 저희는 아이 노로 갈 때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는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그 있거든요. 필수 의료과 같은 게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그렇죠. 예. 아이가 열이 났는데도 저 같은 경우도 문이 다 닫혀 있어서 예. 멀리 가야 됐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느 정부가 하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일인데 뭐가 반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굉장히 제가 볼 안타까운 때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의사 정원 확대 부분 또 지역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이나 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공공의사제나 네. 지역 그만큼 필수에 이제 필요하다는 대해서는 반증입니다. 우리 정기풍 의원님만큼의 의견만 국회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상현 도의원께서 직접 이제 지칭을 해주셨는데 정기풍 의원입니다. 퍼스트 레스트님이 혹시 남자분이 도지사 하셨는데 박안수 지사 아닙니다. 정기풍 도의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두 분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파다 뉴스테이블은 한전듀오와 함께하고 있고요. 끝으로 총선 이야기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벨트가 정말 많은 주목을 요즘 받고 있고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최대 격상지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이 가는데요. 국민의힘이 중진을 차출해서 낙동강 벨트 선거구에 투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주인공을 보자면 삼선의 김태호 또 조혜진 의원이 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양산을과 김해을 출마를 각각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뉴스파다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하고 왔는데 그 조혜진 의원은 오늘 김해 출마 기자회견 가지려고 했는데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당의 이제 김해을 당원들이 저항을 하게 되면서 무산됐다는 소식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오선 서병수 부산 진구갑 의원도 북강서구 갑 도전까지 이어가면서 여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러자 민주당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현 지역구 이제 양산을의 도전을 지켜보게 된 김두관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도 중진을 차출해서 동남권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한상현 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당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정치 판세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예.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논의 중에 있다? 네, 이 정도로? 네. 예. 그 이번 총선을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3월 초 안에는 네, 민주당도 이 불경에 관련돼 있어서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 작업은 이제 뭐 첫걸음을 거의 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두관 의원의 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기풍 의원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두관
그 국회의원께서 예.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낙동강 벨트는 사실 낙동강 벨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특히 수도권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낙동강 벨트 하면은 2002년도에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진 건데 그때부터 사실 낙동강도 벨트가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이 예. 김해입니다. 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은 거제입니다. 그 이어오는 동안에 예. 낙동강 벨트에 이제 집중돼 있는 양산, 김해 또 그 서부산 이런 정도가 예. 상당히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또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중진급을 자기 지역구를 희생하면서까지 차출해서 지금 출마를 시키는 거고요. 기꺼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그 당의 정책에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진급을 희생해서 보낸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지역구에 누가 오는지를 자세히 본다면 왜 예. 착출돼서 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야기를 그냥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자의적인 예, 해석이지만 아마 지금 나오시는 지역구가 사실은 본인들이 나오신 뭐 산안가압이라든지 미래함창은 예. 완전한 국힘의 강세 보수 지역이거든요. 텃밭 지역이죠. 근데 나오기만 강세 하면은 아무나 예. 되는 지역이라서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국힘에서 미시는 분들이 무조건 되는 데라서 예. 착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슬픈 현실. 그럼에도 뭐 그분들이 이제 그런 자리를 비워두고 네.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으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좀 선제적 움직임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강하게 나오는데 이런 느낌 없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물론 예. 김태호 의원님의 그 큰 그림자는 있긴 하지만 얼굴도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 이름값도 경남에서 당연하죠.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양산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격전지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네. 당에서도 논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태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경남 도지사도 지냈지만은 예. 사실 김해에서 국회의원도 두 번 하셨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그 군 지역의 그 선거구가 무조건 공천만 하면 국민의힘은 당선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결과가 말해주지 결과가 그렇게 그런데 되면 김태호 전 지금 국회의원은 않습니다. 예.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를 본다면 예. 정당의 공천이 국민의힘 공천이 당선의 뭐 바로미터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 거제 지역도 사실 무소속이 당선된 적도 있었고요. 무소속이지만 어차피 국힘으로 다 리턴해서 들어가셨잖아요. 그거는 속이는 거죠. 계속 무소속으로 보수 계셨다면 성향 모르지만 후보가 그러니까 강한 제가 지역이었다? 말씀드리는 예, 것은 뭐 국힘 성향 강한 국민의힘 국힘 성향이었던 분들이 공천은 강해요. 곧 당선이다. 네. 이 논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후보자들 면면을 유권자들이 잘 지켜봐야겠고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가 뭐 여야가 바라고 있는 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네, 이 맞습니다. 정도는 제가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과 함께 뉴스테이블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